2022 젊은 경북 행복인구 플러스 경주 공감 토크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자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답을 찾기에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끝내 답을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사회의 최대 화두는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바로 이 인구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젊은 경북 행복인구 플러스 공감 토크 진행자 기화서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 또는 노천 박물관으로 불리는 우리 경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곳 경주에서 살고 계시거나 또 경주에서의 정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과연 우리의 경주의 매력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경주시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오고 있는지 다 함께 생생한 그 이야기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공감 토크는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주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 경북지회 공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2022 젊은 경북 행복인구 플러스 공감 토크 경주! 네,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회장이십니다. 네, 회장님이십니다. 최명석님 모셨습니다. 네, 경주 귀농인협의회 회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명석입니다. 네, 다음은요. 음악 하고 계시죠. 뮤지션이자 책 읽기 모임인 신촌서당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용진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다음은 경주에서 창업을 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20대 청년 사업가입니다. 임준성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이번은 제가 감히 청와대에 제가 진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의 표창을 왜 아직 안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녀가 무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입니다. 네. 네 남매, 4남매의 엄마시면서 경주시 인구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죠. 네, 이지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입니다. 우리 경주에서 전통예술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이현웅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이곳에 정착을 했는지 그 첫 인상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 먼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네, 먼저 제가 얘기한 순서대로 갈까요? 아니면 자 우리 김용진님부터 가볼까요? 네. 예,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경주에 정착한 지 한 6년 됐는데요. 옛날 첫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딱히 여기에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지금 정착해 있는 마을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되게 환대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또 원래 시골이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생각보다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되게 좀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 멤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와서 같이 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경주로 오라고 그러면 다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 이미지가 되게 오고 싶은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경주 시민들의 이 따뜻함, 예. 그리고 또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멤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경주라고 하면 다들
언제라도 이 코람 오는 예, 저렴하게 오고. 저렴하게. 네. 그건 어떻게 다시 말하면 교통 접근성이 좋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저 최병석님 한번 가볼까요? 아, 네. 네. 뭐 저는 고향이 원래 경주다 보니까 아, 저는 네. 뭐 항상 이렇게 경주로 다시 내려오거나 이렇게 뭐 부모님 찾아뵙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했던 그런 느낌이 이제 다시 이렇게 귀농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도 많은 일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경주라는 곳은 되게 와닿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정도까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외주로 가셔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여기서 다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 34년간을 수도권에서만 이렇게 살았었으니까 여기서 자랐을 때랑 이제 실제로 이제 성인이 됐을 때의 본 개념이랑 그런 것들이 많이 달랐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경주라는 곳이 좀 되게 많이 와닿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30여 년 만에 완전 유턴이죠, 이런 경우. 네, 완전히 네. 고향으로. 네, 네, 부모님의 펌으로 온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이지님은 어떤 매력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 수학여행으로 경주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때 황금 들녘에 이렇게 가을바람이 또 불고 낙엽 떨어지는 이런 아늑한 느낌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가 대학에 저희 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과예요. 그래서 대학에 또 인연을 지었다가 다시 고향 서울로 갔다가 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직장을 잡게 되어서 다시 경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황금 들녘 그 기억 지금 비슷한 시기 아닌가요? 계절상. 맞습니다. 네. 네. 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과 이름 뭐죠? 저희 불교 아동학과라고요. 아, 네. 아동학과인데 불교 아동학과.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네. 네. 자, 우리 임준성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업 때문에 아. 10년 만에 경주를 방문했는데요. 10년 전에 유년기에 봤던 경주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해 있었는데요. 저는 경주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이 낮은 건물들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파란 하늘이 되게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굉장히 젊은 20대인데 사업 때문에 10년 전에 왔다 하니까 나이가 저는 한 40, 50대는 돼 보이는 것 같은. 예, 그야말로 그 청년 창업가로서 오래전부터 뭔가를 늘 탐색하고 준비를 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뭐 경주를 평소에도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제가 문화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경주 자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다음 우리 이제 이현웅님은 어떤 매력이었습니까? 아, 네, 저기였네요. 네, 네, 네. 예. 저는 원래 경주에서 살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네. 다시 제 고향에 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최명성님하고는 두 분이 같이 고향이 어쨌든 경주. 맞습니다. 예.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유턴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다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최명성님 우리 귀농하셨잖아요. 어쨌든 네네. 유턴과 동시에 귀농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좀 이렇게 좋았다거나 좀 부연할 얘기가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를 좀 나눠주시죠. 귀농 직경 생활을 해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명퇴할 시점이 되니까 네네. 이제 기존의 삶이랑 좀 다른 삶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뭐 직장 생활을 했었으니까 뭐 물질적인 면이라든지 뭐 하는 쪽으로 많이 중점을 뒀다고 하면 좀 이제는 좀 그런 쪽보다는 좀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농사라는 거를 일단 선택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촌에서의 생활을 그런 거를 고려를 하고 생활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딱히 뭐 경주 출신이니까 이제 그런 기억하고 해서 경주로 다시 이제 귀농을 하게 됐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옛날의 경주랑 지금의 경주랑은 오시는 관광객들의 그 구성 형태 그런 것도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단체 관광 위주로 많이 이렇게 움직였던 동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가족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관광 형태도 돼 있고, 그다음에 옛날의 경주는 경주 자체의 어떤 삶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근처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울산, 포항 포함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끼고 있어서 옛날에는 거의 이렇게 제한된 공간 속에서의 경주라고 봤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교통망이 워낙 이제 인프라가 발전되면서 이제 경주에서 자체적인 생계보다는 사실 주변 위성 도시에서 거기서의 생계라든지 뭐 그런 걸 또 해결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혜택은 경주 쪽에서 하고 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해서 네. 이쪽에서 비룡기촌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경주 쪽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보통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저도 내려오기 전에는 네. 네, 안성이라는 곳에 사실은 네. 수도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땅도 구입을 하고 이제 거기서 살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내려오게 된 케이스. 역시 고향의 품으로. 네네. 그럼 안성 땅은 팔고 오셨나요? 네, 갖고 오셨으면 대박인데. 그렇죠. 거기도 지금은 거의 네. 뭐 아파트 단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는 많이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귀농과는 또 조금 다른 우리 그 김용진님 경우에는 음악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책 읽기 서당 운영. 예. 어떻게 보면 좀 결합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이질적인 느낌. 어떠세요, 하시기가? 예, 저는 뭐 처음 소개처럼 이제 온 지는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요. 6년째 살고 있는데 그 이제 귀농이 아니라 귀촌인 셈인데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제가 이제 20살 이후로는 계속 홍대 앞쪽에서 이제 음악이랑 글 쓰는 일 같은 걸 쭉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살펴보다가 이제 경주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와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뭐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았는데 네. 자연스럽게 일단 그 지역 땅값이 싸니까 예, 집도 확 넓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시 지역은 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여러 네. 면에서. 근데 이제 이쪽은 그게 좀 덜한 편이니까 그래도 여기서 공연도 하고 또 글도 계속 쓰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좀 느긋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용진님 경우에는 음악을 직접 음악은 주로 어떤 악기를 연주하시는 거예요? 예, 뭐 기타를 연주하고요. 아, 주로 이제 제 노래를 만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쓴다는 거는 뭐 가사를 또 이렇게 작사를 하는 예. 연결이 되네요. 저는 처음에 소당을 운영한다고 소개가 되면 이거 뭔가 좀 이질적인데, 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보니까. 예. 자, 우리가 20대 청년 사업가는 어떤 이 과정 그리고 어떤 그 매력도에서 오게 됐는지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봐 줄래요? 네. 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넥스트로컬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요 넥스트로컬이라는 프로젝트는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이 타지로 이동해서 타지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 내 사회 문제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요거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바로 그 넥스트 로컬에 관련되는 지자체 경주 말고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강릉이나 제주 네. 같은 지역도 있고요. 뭐 통영이라든지 뭐 사과가 유명한 충주 아니면 뭐 단양 뭐 이런 지역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경주에 더 매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경주가 가진 특성 중에 문화재가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느껴서 경주라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용진 님이 20대 가장 오늘 젊은이 청년과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또 너무 원숙한 것 같아. 10년 전부터 사업 준비한다고 내려와서 지금 뭐 문화재 탐닉을 해서 와서 보면 굉장히 원숙해요.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우리 이번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얘기했죠. 왜 국가에서는 본에게 표창을 미리 안 주냐. 이제 보육산으로 더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남매 이 자녀 엄마죠. 우리 이제 이지희님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조금 더 다른 얘기 좀 한번 또 들려주실래요? 저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 호주에서 한 7년 정도 살면서 유학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해보지 않겠냐고 그때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네. 그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경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 지인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확장되네. 이제 호주까지 가네. 이제 호주까지 갔어요. 호주 다녀오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현웅님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원래 전통 예술을 하던 친구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다가 네. 이제 청년 창업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 대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같이 이 전통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신라문화재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전통 예술을 이 현대적으로 기획 발전시키고 재가공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신라문화재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다른 기획 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뭐 외국인 뭐 홍보대사 프로그램을 네. 하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주가 예술을 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재즈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뭐 페스티벌 할 때 참여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을. 네. 어린 시절에 고향이 경주니까 신라문화재 보통 학창 시절 참여하지 않아요? 학교 단위로 이렇게 그런 예. 경우는 없으세요? 어릴 때부터 신라 문화를 되게 쉽게 많이 접하게. 네. 어릴 때부터 어쨌든 신라 문화와 굉장히 친숙해진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도 이제 문화와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가장 젊은 그룹 중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중에서 좀 나이가 조금 위인 최명석 님은 이제 문화와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요? 거의 비농하셨어? 스트레스성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질문을 할 네. 때는 이거 여담이지만 네. 사실은 뭐 학생 때니까 초, 중, 고 해가지고 할 때는 신라문화재나 그런 거 할 때 사실은 노력동원에 강제동원 하잖아요, 예, 옛날에. 예. 그런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신라 문화 속에 살면서도 신라 문화가 어떻다는 것 자체를 저는 몰랐어요. 네. 잘 모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몸으로 느낀 거는 노력동원 해가지고 갓 쓰고 이렇게 행진할 때 뭐 하고 뭐 퍼레이드 할 때 네. 이럴 때. 그런 거 뿐이라서 별로 그렇게 이제 좀 긍정적이지 못한 이미지가 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조금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축제하면 네. A 학교 어디, B 학교 어디 위치 정해줘서 그냥 그야말로 강제 동원. 그러니까 문화를 아는 것보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문화 네. 속에서 네, 네. 예, 내재화된 그런. 네, 그런 차이가 되게 있네, 많은 것 같습니다. 있죠.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경주라는 것을 다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새롭게 느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런 풍경들도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느낌의 경주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막 아름답고 전체가 편안하게 보이고 하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찌들려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 뭐 여하튼 그런 건데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선택하는 게 되게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네, 지금 얘기하신 그 옛날에 신라문화재 이렇게 강제동원, 뭐 옛날의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랬다라는 얘기. 자, 이런 경우 보면 두 분의 차이, 네 글자 딱 떠오르네요. 세대 차이 딱 떠오르네요. 역시. 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2022 젊은 경북 행복 인구 플러스 경주 고감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요. 정착 과정이 어떤 스토리라 그럴까요?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뭐 좀 어떤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좀 안 됐다든지 뭐 생각보다 뭐 좀 뭐 비켜났다든지 어쨌든 정착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부담 없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최명석님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저는 정착 과정 자체가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네. 한다라고는 정해졌는데 이제 장목을 뭐를 선택을 해서 할까를 고심을 하다가 수도권 쪽에서는 이제 버섯 종류 중에서도 버섯. 좀 특수한 버섯들을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버섯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귀농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제 경주에 내려와서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작목들은 이 경주 쪽에서 보면 근처에 잘 없었기 때문에 뭐 그 작목에 대해 가지고 좀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도움을 받기가. 네네. 그래서 뭐 재배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도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미흡하다든가, 그다음에 내려와서 처음 농사를 짓는 거니까 키우는 과정상에서도 좀 이렇게 교육도 좀 받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멘토 멘티가 옆에서 많이 이제 해주고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서야 조금 이제 버섯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느끼고 좋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뭐 농사 자체는 그렇고 실제로 이제 뭐 좀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관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경주 출신이니까 조금 괜찮았지만 사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힘들었죠. 원래 자체가 네. 서울이었으니까 출신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귀농 자체가, 귀농귀촌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그러면서 많이 느끼고,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그 언어적인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기본적으로 경주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이 옛날부터 써왔던 그런 용어를 쓰면서 이제 일반 대화를 하는 거니까 하면 뭐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많고, 서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또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말이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표준말이 아니죠. 내가 쓰고 있는 게 표준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 가지고 이해 못하고, 그다음에 왜 그랬는데 왜 안 하지? 그다음에 왜 저분은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 막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조그만의 소통의 문제, 뭐 오해, 뭐 그런 것들이 좀 힘들게 하면서 많이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쳤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께서는 고향이니까 네. 고향으로 유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향의 품 같은 느낌일지는 네네. 몰라도 부인께서는 굉장히 고충이 있었겠네요, 그죠? 네. 근데 부인께서 귀농하자 할 때 네. 반대는 없었어요? 네, 반대. 부부싸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어요? 없었던 이유 첫 번째가 예, 예. 아까 우리 젊으신 그 분들이랑 예. 이렇게 과정에서 본 거 자체가 많이 예. 영향을 줬던 것처럼 예. 저희 와이프는 수도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네. 농촌의 생활, 시골의 생활을 전혀 모릅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좀 꿈 더 같은 낭만적인 생각을. 예, 꿈 같은 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고, 저는 이제 머릿속에 좀 이렇게 어떨 거다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내려왔고. 전략이 있으셨는데. 예, 조금 이제 그런 예, 예. 개입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버섯 재배. 지금은 어떻게 그걸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이제 손에 다 좀 익으셨나요? 어때요? 네, 이제는 많이 좀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주변에서 뭐 버섯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까지는.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부인과도 이제 손발이 좀 척척 맞는 정도. 그렇죠. 그거 자체 일도 사실은 같이 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같이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경우가 부부가 유턴을 동일해서 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한쪽이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서울로 갈래. 뭐 있던 곳으로 갈래. 그런데 지금 우리 최명성님은 부부가 어쨌든 뭐 일심동체 지금 다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이럴 때 뭐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아유, 네. 고맙습니다. 더구나 또 회장이시잖아요. 경주시 귀농협의 회장이시라서 더 못 떠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다음 분 우리 그 김용진님 한번 가볼까요? 어디 정착하신 곳이 어디 불국사 쪽이셨나요? 예, 불국사 아래 네. 괴릉리라는 곳입니다. 네. 우리 김용전님은 이제 귀농은 아니잖아요. 이제 귀촌인데 어떠세요? 뭐 이렇게 좀 지원이라거나 뭐 이렇게 좀 받으신 게 있습니까? 어땠었어요? 예. 하여튼 처음에 내려올 때 우리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살고 있는데요. 부부가 가지고 있던 이슈가 두 가지 지점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였어요. 저도 이제 네. 여기 비길 때는 아니지만 2명을 키우고 있는데 딸 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홍대 앞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아이들 키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평생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슈, 아이를 키우는 거는 오자마자 저희가 지금 애들을 보내고 있는 괴릉초등학교라는 되게 시골의 작은 학교가 전교생이 30명이었었는데 예, 굉장히 환대를 해줬어요. 네. 오자마자 뭐 초대도 해주고 아이들도 많이 같이 보살펴주고 같이 키우는 거죠, 자연 속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아이를 키우는 이슈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네. 예, 지금은 그 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한 60명 정도 되고 2배로 늘어났는데 그만큼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돼서 그런 점에서는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학교에. 이제 음악가로 사는 문제는 사실 제가 이제 홍대에서 인디 뮤지션, 인디 밴드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지역의 공연을 많이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이 경북 지역, 특히 이렇게 경주나 포항 이런 지역에 와본 적이 없더라고요. 별로. 네. 그러니까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내려오기 전에는 속으로 야, 인구 25만이나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유명한 도시가 이렇게 안 불러줬다는 건 이것은 약간 문화적으로 블루오션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블루오션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내려와서 했는데 안 불러준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뭔가요? 그런 약간 작은 공연들이나 이런 문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걸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느라고 좀 힘들긴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되게 자생력이 생길 수 있기도 했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좀 특별한 모습으로 좀 평가를 받아서 지금은 좀 그런 어떤 뭐 그런 면에서 혜택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우리 김용진님은 이런 경우는 이제 1+1이 아니고 1+4거든요. 네, 이제 자녀까지 4명이 우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인구 유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봐야 됩니다. 경주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이 자녀들이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이 시골 학교지만 서울에 비해서는 그래도 애들이 다 잘 적응한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 좋은 거는요. 바로 이런 작은 어떤 공연 모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전초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예.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최명선님 그 버섯 재배 농장에서 공연하면 하는 어떤 농민들하고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뭐 제가 순간 떠오르는 출연료로 버섯을 출연료로 버섯으로 네, 귀한 건데요. 좋죠. 예. 그 최명선님 농장 주변에도 마을 주민들 좀 여러 분 계시죠? 예. 제가 있는 데가 거의 면 소재지입니다. 예. 내남면이라는 면 소재. 내남면 바로 인근 아닌가요? 네. 네네. 이번에 태풍 피해 많이 났던 곳입니다. 네, 아유 하필이면 네. 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20대 청년 사업가. 예. 우리 이제 임준성님은 어떻게 뭐 조금 부족했던거나 아니면 좀 뭐 도움을 받아 이런 거 좋았다든가 뭐 어떤 거 편한 얘기 좀 창업을 하면서.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사업체를 꾸리면서 네. 일자리 창출과에서 팝업 레스토랑을 지원을 조금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활동을 조금 홍보하고 네. 임시로 운영을 해보고 이런 부분을 꾸려나갈 수 있게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주거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왔음에도 저희가 따로 이제 주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주거까지 지원하지는 않았다. 네, 맞습니다. 네. 오로지 그 공간만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거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는 아마 거의 아직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서 원룸을 찾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었고, 아무리 공간을 받았다고 한들 저희가 아직 뭐 재력이 조금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원룸을 구하는 것, 요걸 병행하기가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지금 좀 발빠른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무료 임대를 해주는 그 사업을 조금 시작했거든요. 뭐 우리 경주도 지금 조사해 보면 빈집이 좀 조금만 나가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리모델링돼서 바로 이런 청년 사업가들이
도시에서 오면 집까지도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보면서요. 네. 근데 우리 저 20대 우리 청년 사업가 우리 임준성님은 결혼은 아직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 당연히 할 거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결혼이었었는데 아니 뭐 우리 임준성님은 그야말로 모범입니다. 모범. 네. 어릴 때부터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그리고 10년 전부터 어쨌든 간에 사업을 어쨌든 계획을 해왔고 어쨌든 굉장히 샘플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바로 옆에 이제 그 사회 선배 우리 이제 이지님 계시니까 자녀 둘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최소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청년 사업가 두 분, 우리 임준성님, 이현웅님 두 분의 우리 지역 정착 과정에서의 뭐 어려운 점 뭐 당연히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의 뭔가 도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되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 임준성님부터 가볼까요? 네. 사실 경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거주 공간도 문제였고 이동도 문제였는데요. 거주 공간의 경우에는 황호동 일대 원룸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고 네. 이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경주까지 4시간이 넘는 시간을 운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했기 때문에 네. KTX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이 네. 부분이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동비를 조금 지원해 줬고요. 네. 경주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에서 저희의 아이템을 보시고 네. 이제 팝업 레스토랑을 지원해 주셔서 네. 그 공간에서 저희의 활동을 홍보하고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 앞으로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경주시의 그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름이 뭐 있죠? 청년 특구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네, 맞습니다. 명칭이죠.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사업을 통해서 공간을 임대받은 게 맞고요. 네. 그 황호동 일대에 경주에서 진행하는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렇게 이제 정착하신 청년 사업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 생각에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 같은 청년들이 정착하기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다행입니다. 네. 다음 우리 이현웅님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처음에 이제 그 전통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사실 진짜 맨몸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뭐 그 공간을 임대하러 다니고 뭐 이런 처음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네. 저희도 그 경주시에서 신골든 특구 창업 지원을 사업인가요? 네.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뭐 원하는 기자재들이나 뭐 물품들 구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와가지고 뭐 자기들이 작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기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공방에 와가지고 뭐 기자재를 빌려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그런 도움들이 많으니까 자기들도 공방에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졸업을 하면서 경주에 머물게 되는 가능성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진행자로서 우리 그 경주의 지원 사업 프로그램 또 우리 다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오게 하기 위해서의 정확한 이 명칭 정도는 제가 또 얘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임준성님 얘기했던 경주시 청년 특구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은 경주시 신골든 청년 특구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어쨌든 뭐 명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은 많이 또 다른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네. 자, 다음 우리 사람의 엄마. 네, 사람의 엄마. 네. 이 키우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네. 한둘 아닌 사남매를. 실례지만 어떤 아기 톨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는 11살, 9살, 8살, 4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점 늘 저는 좀 계속 녹화하면서 미안해집니다. 저는 애를 하나밖에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 네. 네, 자기 그 보육 문제, 어떤 뭐 어려운 점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의외로 이런 부분은 참 도움을 좀 받는다. 이런 얘기들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지금 제가 아이 넷을 경주시에서 되게 잘 키우고 있는 거는 어. 우선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도 일을 하지만 가끔씩 저녁에 특강이 있거나 네. 또 이제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 경우에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시는 이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고요. 네. 또 여기는 경주는 솔직히 문화유산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말마다 이제 사남매와 함께 아주 캠핑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네. 그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네, 저는 버섯 참 농장도 한번 또 애들 데리고 가보시는 거 좋은 것 아유, 같아요. 체험 농장 운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경주 지역에 살면서 이제 엄마로서 보육과 관련돼서의 그 고민 뭐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런 부분 난감했는데 참 우리 경주시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았다. 혹시 이런 뭐 에피소드 있으면 한 가지 얘기를 좀 없으면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경주에서 아이를 넷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다양한 문화적인 이런 혜택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대도시보다 경주에서는 이런 예술의 전당에서나 봉황대에서나 이런 문화 예술 공연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공연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부모들이 공연을 볼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이런 문화 체험 같은 거, 이런 공연 같은 것을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어서 저는 그 도움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주이기 때문에 좀 더 편히 가능한 얘기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 어쨌든 굉장히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정착해서 어쨌든 살고 오시는데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은 있지 않을까? 왜냐, 어려움을 또 각각 극복을 해오면서 이런 노하우가 좀 체득이 되어서 누군가 이 시간 이후에 나에게 뭔가의 아이디어를 구한다면 그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뭐 아이디어 같은 거, 노하우 이런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데 연장자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네. 사실 연장자인 거 맞습니다. 네, 먼저 한번 가볼게요, 회장님. 네. 뭐 사실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삶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초반기에 어려웠던 거를 잘 극복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었던 게 이제 경주라는 지역을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사실은 문화해설사 과정을 1년짜리를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래요? 와이프가.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있으면서의 스트레스라든지 한번 이제 그 수강생들 이제 구성된 그 인력 비율들이 경주에 이제 기존에 살던 분들이 한 70% 정도, 그다음에 네. 신규 외부에서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한 30%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풀고, 그다음에 이제 몰랐던 단어들, 아까 이제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등등 네. 해서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거기서 그게 그런 개념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서 알게 됐고, 그다음에 해설사 과정을 하면서 경주 시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곳곳을 다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가보나 봐요. 남산 전체 다 훑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뭐 문무대왕면이지만 그쪽에 있는 뭐 기림사부터 포함해서 다 이제 하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육을 받겠죠? 네, 네네네.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오래 살았는 건 제가 훨씬 더 오래 살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요즘에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말을 잘 못하죠. 이제 딸리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뭐 여튼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촌생활 자체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 자체도 기술센터 와가지고 그 교육 말고도 농사 관련된 교육도 1년짜리를 또 받고 하면서 되게 많이 교육 자체가 이제 도움이 되면서, 이게 직접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교육 받고 같이 공감대 하면서 자연스럽게 융화가 돼서 지금은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동권의 문제가 가장 되니까, 네. 차에 있으니까 뭐 일 있으면 뭐 항상 모시고 다니고 뭐 장 봐가지고 뭐 하고 하는 식으로 저보다는 훨씬 더 시골에 살면서 활동적으로 많이 이제 하면서 네. 적응을 했죠. 그야말로 이제 노하우나 이제 에피소드 얘기를 네. 이제 진행 중인데, 우리 이제 최명성님께서는
부인께서 알아서 그냥 잘 해주고 계시네요. 예, 많이 또 문화예술 그렇게 쪽으로 됩니까? 좀 하셔서. 네.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경주에 정착을 생각하시는 분들,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부인이 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따라오거나 또 어쨌든 간에 상대방 한쪽이 뭔가 할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네. 경주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뭐 문화예술사는 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네. 저 꼭 참고해 주셔서는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김용진님은 어떠세요? 네. 예, 뭐 사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치원생이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작은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시골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원수가 되게 적다 보니까 네. 경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꼴등해도 뭐 반에서 5등, 반에서 7등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지고 있는 좀 자부심 같은 것들도 예. 있고, 그다음 아이들 관계도 이제 누구를 쳐낼 수가 없어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듬고 가는 분위기예요. 네. 같이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좀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맨날 학원에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뭐 관계가 되게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작은 학교, 시골 학교가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운동회나 이런 거 할 때도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좀 안심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점인 것 같고요. 직업적으로도 봐도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경주시가 제가 처음에 올 때는 그런 작은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는 많이 그런 게 바뀌어져서 이제 작은 문화들을 많이 육성해주는 그런 그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들을 받으실 텐데, 그래서 좀 괜찮은 기획이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큰 도시에서는 그런 여기서도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여기서는 펼치면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일하게 하는 거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지원을 받기가 되게 좋은 지점도 있고, 아까 이동권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다들 어차피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멀리서도 많이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공연을 하면 뭐 대구나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에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활권이 쫙 넓어지는 그런 문화활동 같은 것들을 좀 기획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웨딩도 스몰 웨딩 추세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공연도 뭐 대규모 공연보다는 가족 단위, 그룹 단위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문화 공연들 어떻게 좀 같이 서로 우리 다 협업이 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오신 분들 각각의 그 영역 속에서. 예. 자, 우리 그 이지님은 어떠세요? 예. 와서 생활하시면서의 그 나름의 터득된 노하우라 할까요? 또 뭐 에피소드. 저는 경주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경주에서 딱 느꼈던 거, 아, 여기는 가능성이 많은 도시다. 네.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그냥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이 없었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 결과들이 항상 다 좋게 연결이 돼서 이제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능성이 있는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오셔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어쨌든 여기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셔라, 와라 네네. 라고 이제 그 편히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요약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다음 우리 이제 이현웅님 어떠세요? 예. 이번에 경주가 문화도시 사업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5년 동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경주시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조금씩 커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예비 문화도시에 4군데 그 구역이 있는데, 저희가 한 구역이 이제 첫 번째 구역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문화도시 세부 내용을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여러 분야로 많거든요. 영상도 네, 있고 네. 사진도 있고, 그 많은 분야들을 사실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만 찾아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경주시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참 좋고, 그런 이제 저희가 계속 지원 사업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노하우가 돼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주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그 지자체 선정하죠. 그 문화도시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경주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5년간에 250억이던가요? 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금 이제 그 확산되어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예, 그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예, 얘기죠. 예. 다음 우리 임준성님은 이제 팝업 레스토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와요? 저희 매장은 황리단길에서 2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평소에는 젊은 층의 유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주변에 식당가가 있어서 거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 주말이나 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날에는 이제 관광객의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이 질문, 다음 세션은 우리 경북 혹은 바로 이곳 경주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좀 기탄 없이 얘기를 한번 좀 나눠주십시오. 네. 어느 분 먼저 하시러 가겠, 굳이 뭐 순서 지정 안 하겠습니다. 예. 경주시에서 이런 걸 많이 참 좋은 프로그램, 아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에도 이런 게 조금 부족하더라. 연령을 좀 더 낮춰달라든지 올려달라든지 뭘 돈을 더 달라든지 뭐 좀 편하게 어떤 얘기든 좀 기탄 없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오늘 그 홍일점이신데 이진님께서 먼저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는 경주시에서 아이들 즐겁게 잘 키우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경주시에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그리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편을 느껴서 타 지역으로 가시는 어머님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직까지 경주는 비평준화 고등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 이런 것이 지금 과연 요즘 정책에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비평준화 학교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출산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지원금, 또 산후 도우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잘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이런 걸 경주시나 또 보건소에서 제대로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주시에서 이제 아동 권리 지킴이라고 옴부즈 펄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경주시가 올해 5월에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주시에서 아동들이 살기 편한, 살기 좋은 도시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이현웅님이나 임주성님이나 이렇게 문화에 관련돼 있는 걸 되게 많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체험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자체에서 좀 운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건의를 해봅니다. 네, 아동 친화적인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여성 친화 도시는 이제 그 지정을 받아서 많이 또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동 친화 도시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끝에 우리 이현웅님 어떠세요? 아까 방금 저희가 문화도시를 네네. 이제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정되고 나서 뭐 현수막 걸린 거 이외에는 사실 홍보가 되는 거를 거의 못 봤어서, 일단 홍보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내남에 원래 거주지가 내남인데, 네.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시고 계속 이렇게 좀 고립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유입과 더불어서 외부에서 이제 살기를 원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과 그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화도시, 제가 그 예비 문화도시 넘어서서 아마 본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좀 더까지 시민들에게도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네요. 다음 우리 임준성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서 경주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제 생각에 경주가 그 소식을 듣는 거에 비해서 직접 와봤을 때 이 자연 친화적이고 삶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소식으로 잘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과 함께 주변 주요 도시와의 이동도 편리하다 이런 점 때문에 직접 와서 창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다 이런 강점들을 홍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타지에서 아마 경주로 유입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준성님 얘기는 경주에 이렇게 좋은 장점이 생각보다 많이 어필이 좀 덜 되고 있단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접근성도 좋고 뭐 경주시의 지원 이런 것들도 참 많은데 비교적 좀 덜 알려져 있다. 이런 것이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지면 좋겠다는 얘기.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바로 오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네. 다음 우리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아동,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다 하는 게 그 사람을 좀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어찌됐건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네 가족이 같이 왔고, 저희 마을에도 보면 학교에도 이렇게 한 가족이 전학을 오면 막 두세 명씩 아이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팍팍 늘어나는데, 그래서 여기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되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 뭐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해 주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주해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중음악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문화예술 장르보다. 그런데 작년에 경주시에 그 경북 음악 창작소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경북의 대중음악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인데, 그게 경주시에 생겼어요. 작년에 생기면서 저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도 이번 5번째 제 앨범을 녹음하고 있는데 전액 다 지원을 받고 공연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꼭 도시에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장점이 있으니까 있는 건데, 이런 경주시 같은 곳에서 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의외로 되게 많은 지원과 함께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영역을 넓혀준다는 게 좀 알려지면, 그러면 오히려 또 쉽게 이렇게 자기 고향 그 지역을 바꾸는 사람들이, 그런 예술가들이 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경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얘기를 좀 쭉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최명성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지금 그 3기를 한 그런 이제 케이스에 속하는 거니까 귀양, 귀농, 귀촌 이렇게 어렵다는 3기를 한 케이스에 속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많은 그 정책들 중에서 좀 관점을 달리해서 저는 그 귀향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케이스가 우리 동네나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 협의회 회원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는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는 경주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그다음에 그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는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정책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사실은 경주시가 존재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역 단위, 뭐 시내는 동 단위지만 사실은 마을 단위, 촌이 살아야 전체가 합산이 돼서 경주시니까. 근데 그 동네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도 내려와 가지고
뭐 집 짓고 살고 있지만 우리 동네도 빈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부모님들이 거기 계시고 하지만 그 자식들은 나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해서 그분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정보도 주고 하게 되면 뭔가 이게 올 수 있는 꼬타리만 실마리만 연결만 해줘도 올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고 하면 그 동네도 살고 동네도 좀 이렇게 포상도 하고, 물론 이제 뭐 귀농인 협의회 전체 뭐 경주시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귀농한 사람이 많으면 그 동네에 뭐 그 축제 같은 거, 그 경로 잔치 같은 것도 열어주고 행사 같은 거 지원도 해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거랑 그다음에 자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살 때의 저거랑은 조금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좀 해준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돈 안 들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얘기하신 그 3귀, 귀향, 귀촌, 귀농을 다 동시에 몸소 해 오신 분. 근데 타 지역에서 시골에서 온 거는 뭐 귀촌 또는 귀농인데 귀향, 고향으로 완전 유턴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또 뭐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바로 이제 이런 우리 최명석 님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경주가 해나갈 수 있는 뭔가를 좀 더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얘기죠. 네네네.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최명석 님 같이 오실 분들이 더 많다라는 네, 저는 그렇게 얘기잖아요.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2022 젊은 경북 인구 플러스 공감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엔 오늘 토크의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경주 또는 뭐 경북 정착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좀 대해주면 좋을지, 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 한마디씩 좀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김용진님께서 먼저 좀 시작할까요? 네. 예. 저희 가족이 처음 내려왔을 때 이제 괴릉리라는 되게 낯선 시골 마을에 왔을 때 되게 불안감도 많고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네. 낯선. 그런데 마을에 모임을 하고 계셨던 학부모님들이 초대를 해주셨어요. 이사 오자마자. 새로운 학생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용기를 내야 될 텐데 연락을 해오셔서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되게 놀란 게 이사 올지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골 마을에 누군가가 온다는 게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새로운 가족이 마을에 이사 오면 되도록이면 초대할 방법을 좀 찾고 있긴 해요. 그게 해보니까 실제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몇 가족이 같이 하면 되게 좋은 자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보면 되게 좋은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을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새로 오시는 분들을 정말 가볍게 한번 초청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과일을 나눠 먹는 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 마을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먼저 타지에서 오시는 정착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먼저 좀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차 한 잔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네요. 네. 크게 마을 잔치를 네. 할 게 아니라 뭐 그냥 그렇게 커피 한 큰 잔 마시는 것도 네.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크게 무슨 마을 잔치를 하거나 뭘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담은 커피 한 잔, 차 한 잔 그런 얘기죠. 예. 다음 우리 임준성님이 생각하시는 이 지역 정착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조언입니다. 저는 사실 지역에서 정착민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지역에 정착을 하러 온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네.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회사에 나가거나 아니면 업무 프로젝트를 보다가 휴가가 절실했던 때가 많은데 경주는 그런 면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의 요 도심 속에 살다가 옆을 고개를 딱 돌리면 문화재가 있고 또 이 도시의 인프라를 보다가 조금만 나가면 산과 바다가 있고 네. 이런 면에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창업을 진행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있는 곳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함께 오셔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그 이 휴식과 일과 흔히 우리가 이제 워라벨 그러죠. 네. 그것이 가능한 곳이 경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해드려라 네, 라는 얘기죠. 네, 또 우리 이제 이 지인님.
경주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인 것 같아요. 도시인 것 같은데 주위에 이렇게 아이들 내 데리고 가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안쓰러워하세요. 이렇게 막 어떻게 애 넷이나 이러고 한 집에 애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참 복돼 보인다고, 복된 가정이라는 그런 말씀 한마디에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맘카페에서 어머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트나 어디 병원에 가거나 이러면 좀 불친절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경주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꼭 뭐 경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시는 관광지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친절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도 좀 친절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뭐 우리 경상도 속된 말로 보통 우리가 이제 경상도 뭐 보리문둥이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사근사근에 친절하게 좀 대하는 그런 부분, 특히 우리 이제 이지님 그리고 우리 김영진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 우리 또 우리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분들께서 좀 더 이렇게 좀 친절 마인드를 좀 곳곳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전파해 주세요. 좀 와 계신 상황에서.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예. 경주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는데 저는 공감이 가고요. 사실 경주 토박이로서. 예. 네. 네. 이 세대하고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 코로나 극복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안강에 계신 그 지역 예술가 분들, 다른 타지에서 넘어오신 분들하고 원래 계시던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서 그 안강에서 축제도 하고 이랬었는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좀 외부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좀 위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축제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장들이 많으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좀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마음을 열었으면. 지역민들이 먼저 마음을 좀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불친절 얘기하셨는데 같은 토착면의 한 분인 우리 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좀 대해드려야 될까요? 뭐 저희들이 이제는 저도 이제 여기서 그 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34년 계셨지만 여기 와서 이제는 3기를 하셨으니까. 뭐 저는 사실 뭐 그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좀 이렇게 비중치를 안 두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 자체가 갖고 있는 성향이 그래서 일뿐인 거지. 뭐 어떻게 그거 뭐 좀 그런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뭐 내려와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살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뭐 원하지 않는 한 뭐 큰 이상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내려와서 이제 선택을 하냐 마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경주는 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합니까? 저희처럼 제2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는 의료 쪽이라고 많이 봐요. 네. 의료 인프라가 뭐 물론 경주 시내 자체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고 있지만 저희 경주를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요즘은 교통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대도시권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게 1시간 거의 뭐 KTX 타면 거의 30분 막 이런 식으로 1시간 이내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위성도시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 속해 있기 때문에 뭐를 하든지 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라고 봐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려와서 사는 순간 또 자기랑 연결되는 자식이든 누군가가 연결이 돼서 보고 경주를 또 이렇게 새롭게 쳐다보고 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저는 경주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뭐 발전하는 거죠. 유네스코 들어가고 발전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도 알게 모르게 돼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경주를 만약에
제가 이제 또 새롭게 만약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개 중에서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또다시 경주를 뽑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명성님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료에 있어서 나이 들면서 의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경주는 아주 가까운 인근 거리에 의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대도시 그리고 부산, 대구, 서울을 오히려 위성도시로 거느리고 있다. 그러니 이게 오시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표현입니다. 이거. 네, 젊은 경북 22 경주 공감 토크 5분과 함께 했습니다. 결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지역민 모두가 다 함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그리고 있는 인구마저 떠나는 이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 해법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공감 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첫 출발 때처럼 다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 젊은 경부 행복인구 플러스 공감 토크 경주로 오세요. 지금 우리나라 어느 도시나 지방 도시들은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고 고민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경주시도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많은 인구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주시는 사망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분이 많은데 주변의 지역 사람들이 경주로 귀농을 하거나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 정착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경주시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어떤 시민분들을 좀 모시고 그분들의 이제 솔직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시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는 아름답겠지만 특별한 우리 경주시의 매력에 흠뻑 빠지셔서 경주에서 오래 살고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로 어이서. 감사합니다. 경주에서 청년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경주에서 사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 경주에서 시민으로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라벨이 존중되는 도시 경주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랑현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준성이라고 합니다. 경주로 내려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혼자서도 속으로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주에서 음악하면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되게 딱딱해서 좀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살기 좋은 도시고 예술가들이 작업하기 좋은 도시니까 꼭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좋겠습니다. 경주시 기농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명석입니다. 그동안 이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못 냈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생겨서 협의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이렇게 좀 귀농귀촌을 위해 가지고 홍보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라는 곳이 진짜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경주시 화이팅입니다.